쿠르스크 서도 최전방에 북한군 조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군 최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예상했던 병력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북한군 병력이 이미 이곳에 집결해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쿠르스크는 러시아의 영토였는데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면서 현재는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걸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쿠르스크주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영토가 맞닿아 있는 최전선입니다. 최전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쿠르스크주를 탈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지한 러시아 본토인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혈투를 벌일 겁니다. 여기에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11,000명의 북한 군인이 집결해 있다는 관측도 어제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쿠르스크 주 중에서도 더 최전선으로 루스카야 코노펠카 마을에 집결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들이 민간 트럭에 실려 최전선으로 수송되고 있다라며 감청 자료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공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더민주혁신회의를 비롯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라는 정확한 증거도 없이 우리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는 건 아니냐라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도 북한군이 최전선에 와 있다는 감청 자료도 공개한 것이어서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논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 북한군이 와 있다. 깊숙이 와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공개한 감청 자료 들어보시죠.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Нет, Свириденко у меня есть. КамАЗ у него вахтовый. Он есть. Только номер 497, это 3 цифры, это гражданский номер. На одном из каких-то постов БРки нет, нихуя нет, там возбудилась военная полиция, нахуй. Что делать с ним такое? Мне уже зампотеху написал, зампотех уже написал, что там уже решили вопрос. Да, вопрос решили, он помогает БМПшникам корейцев перевозить. Ага, а что без БРки? Ну, понятно так. 전성훈 전 청와대 외교안보잘 비서관 급하게 모셨는데 자, 지금 감청 내용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러시아 군사들끼리의 이 통신 내용을 감청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건데 지금 보면 이 통신 내역에서도 드러나듯이 북한군 병사를 민간 트럭으로 이송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북한 군인들이 어디에 집결했냐면 쿠르스크에서도 가장 최전선 쪽에 집결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북한군 파병 얘기가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의 공개에 의해서 이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모두 좀 은밀하게 이 수송 작전을 진행하려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노출 안 되게. 근데 이제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노출되다 보니까 빨리 북한 군을 이송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에 민간인 트럭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북한군이 저렇게 투입이 되면은 실전에 참여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러시아 혼자 서방의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외로운 전쟁이 아니고 군사 동맹을 맺은 북한이 군을 지원해가지고 연합해서 싸우는 이거는 정당한 국제 전쟁이라는 것을 또 푸틴의 입장에서는 세계에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국내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 군의 이 역할이 정치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푸틴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 북한 군 병사들이 실전에 투입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군이 파병한 것과 실전 투입 직전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지금 감청 내용을 보면요. 헌병이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 중인 8.20 해병 독립여단 관계자에게 전투 명령서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군을 태운 민간 트럭. 그래서 헌병이 좀 단속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자 러시아 군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괜찮다. 북한군의 이송을 돕고 있다. 그래서 전투 명령서가 없는 것이군요. 라는 내용을 지금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겠죠. 다만
뭐 정부 차원에서 또 김정은의 오른팔이 지금 러시아까지 파견된 있는 상황에서는 저런 거는 상당히 좀 부수적인 문제죠. 네네네네. 지금 러시아의 810 여단 굉장히 악명이 높은 부대로 예상이 되는데 810 여단을 지원하는 역할로 북한 군사들이 투입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 함께 보시죠. 자, 810 여단은 북한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던 부대다. 미국의 포브스, 810 여단 같은 해병 부대는 우크라이나군 포로 처형 등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군 전투 참여에 직접 증거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다. 자, 전성 비서관님, 이거 어떤 곳입니까? 810 여단. 하여튼 지금 보도에 나온 대로 최전방에서 상당히 악명 높고 잔인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는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로 파견되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뭐 낯설고 물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지에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적응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지원 부대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전쟁이라는 게 꼭 뭐 지원 부대로만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뭐 원치 않게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고 실전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보도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이제 북한군이 직접 실전에 참여하고 또 희생자가 생긴다든가 포로가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들을 조만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며칠 안에 전쟁에 투입될 걸로 보인다라고 말이죠. 함께 보시죠. 북한군 며칠 안에 전장에 가세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유럽에서 북한 군대와 싸워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이미 우리 정보기관의 관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도 이 우리말을 쓰는 북한군을 상대할 만발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서 러시아 군사와 북한 군사를 동시에 상대를 해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취해지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이 이 러시아의 최전선으로 보낸 북한 폭풍 군대 군사들이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앳된 병사들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신병이다. 왜소한 체구의 앳된 얼굴. 북한 밖으로 한 번도 나와본 적 없을 가능성. 북한 소모 가능한 병력을 보내 반응을 살핀 후 노련한 병사를 내보낼 것이다. 싱크탱크의 전문군 연구원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러시아 군인으로 보이는 인원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작아요. 키 차이가, 신장 차이가 상당하고 아마 이 서구 사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북한 군사들이 다 앳돼 보이고 좀 왜소해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한 것 같은데 나이보다도 저는 더 덜컥 겁이 나는 게 북한 김정은이 소모 가능한 병력을 먼저 투입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점잖게 표현해서 저거지 사실 얼마 전 우리 국방장관이 밝혔듯 총알바지로 희생될 걸 감수하고 북한 김정은이 보냈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뭐 일부 병사들은 저렇게 앳된 병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일부는 노련하고 군대 경험이 풍부한 그 병사들, 또 심지어는 퇴역했다가 다시 이제 동원되는 그런 병사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병사들, 노련한 병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양인들의 눈에 볼 때 우리 이제 동양인이 앳되게 보이고 이제 키가 작지 않습니까? 러시아 슬라브 민족이 좀 이게 키가 크고 이제 덩치가 크니까 아무래도 동양인들에 비해서 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북한 군인들이 이제 앳돼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노련한 군인들과 신병들이 뒤섞여서 혼재되어서 이제 파견되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북한의 외무성을 맡고 있는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은 김정은이 최선희를 러시아에 보내서 파병과 파병에 대한 대가를 러시아와 논의하기 위한 방문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직접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굉장히 북한 김정은이 이 러시아 전쟁에 많은 배팅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데 그렇습니다. 최선희가 간 이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외교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외교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북한군 파병이 공식화되고 이제 전 세계에 다 알려진 이 시점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북한과 러시아가 공조해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토의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중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상당히 그 러시아에게 배팅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그 재정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얻을 것도 있지만 이제 김정은의 국빈 방문을 이제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 이제 북러 관계를 다시 한번 격상시키고 예. 다시 한번 북러 관계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끈끈한 동맹 관계라는 것을 뭐 전 일종의 세계에 혈맹 과시할 수 관계로 있는. 격상시키려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군요. 네. 자, 나토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한국 대표단 나토 본부 북한 파병 정보 브리핑. 나토 사무총장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쿠르스크 지역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나토도 일본 정보기관도 모두 다 북한군의 실전 파병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